허리케인 호아킨이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하면서 최소 8명이 숨지고 천문학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맨하튼에서 뉴욕의 10대 퍼레이드 중 하나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32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아웨이 병기추진위원회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가 제기한 임금 보증 채권 구입 의무화의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면세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면서 벌금 폭탄을 맞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행히 뉴욕과 뉴저지 일원은 허리케인 호아킨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호아킨은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했는데요. 천년 만에 겪는 최악의 홍수로 기록될 만큼 심한 폭우에 최소 8명이 숨지고 천문학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컬럼비아, 찰스턴 등지에는 30에서 45c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천년 만에 처음 보는 폭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이 5일까지 지역에 따라 5에서 15c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추가 피해 우려도 나왔습니다. 호아킨의 상륙과 함께 발생한 이번 집중호우로 가옥이 침수돼 수백 명이 대피하고 수많은 도로가 침수 탓에 유실되거나 사고 위험 때문에 봉쇄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폭우로 전력 공급이 한때 중단되면서 3만여 명이 불편을 겪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예산을 9호에 투입할 수 있도록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일원은 지난 2일 호아킨에 대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다행히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맨하튼에서 뉴욕의 10대 퍼레이드 중 하나인 코리안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였지만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메리카 애비뉴 38에서 27가 구간에서 약 2시간 동안 펼쳐진 퍼레이드 행렬은 120여 개의 한인단체와 업체들이 참가해 뉴요커들에게 한국의 멋을 알렸습니다. 뉴욕 시타데를 필두로 전통 농악단과 무용단이 길을 이었으며 그 뒤로 한인단체들과 주요 기업들의 꽃마차가 맨하튼을 수놓았습니다. 우리가 40년 전 인민노 당시에는 전혀 없었죠. 막 그냥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납니다. 한국의 발전은 기원합니다. 이번 퍼레이드의 그랜드 마샬은 뉴욕주 하원의원인 랑킹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제임스 로튼드 펠팍 시장, 이종철 부시장 등이 함께했으며 분교 사태를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 민승기 김민선 회장도 김기환 뉴욕 총영사와 함께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시내 한복판 맨하탄에서 이러한 한인 커뮤니티의 그 저력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아주 뿌듯합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와 상품을 판매하는 수십 개의 부스들과 함께 한국의 재래시장을 재현한 민속 장터와 추억의 먹거리 장터에는 갈비, 파전 등 전통 음식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아웨이로 변개하는 프로젝트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지난 32대 뉴욕 한인회를 이끌던 집행부가 오늘 추진위원회에 기금을 전달하고 코리아웨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파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는 뉴욕 한인회 32대 집행부 관계자들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코리아웨이 병기추진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창현 회장이 이끌던 제32대 뉴욕 한인회 집행부 임원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임을 가져오던 중 팰리세이즈 파크 코리아웨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하고 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1,000를 자문위 측에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진짜 모든 동포들이 어떤 한 단체를 떠나서 다 같이 도와서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거에 공감을 해서 저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 돈이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되고 또 시드머니가 돼서 그래서 이게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기금을 전달받은 이강일 펠팍 한인 회장은 코리아웨이 병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의 격려와 후원이 절실하다며 한인 후손들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가 인문 보증 채권 구입 의무화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협회는 일주일 후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 한인 내일협회와 중국계 내일협회의 법적 대리인인 마이클 박 변호사는 2일 오전 올바니 소재 뉴욕주 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6일까지 뉴욕주 내 모든 네일업소들이 임금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발효됩니다. 6일 이후 임금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의 벌금이, 두 번째 적발되면 $2,500의 벌금에 영업 중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업소는 모든 벌금을 지불하고 임금 보증 채권을 구입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은 일주일 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임금 채권 구입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채권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주들을 위해 법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입국자에 대한 면세 한도를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면세품에 대한 신고와 검사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잦은 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됐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잦은 신고 때보다 2배가량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잦은 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계 30%를 감면해주지만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잦은 신고 때보다 2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게다가 2년 동안 2회 이상 잦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상습범일 경우 납부세계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사례는 17만 6,3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000건이 증가했습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 60%에 이르는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고율의 가산세가 적용된 복수 적발 건수도 1,0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연속 하락했던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지난 8월 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맨하탄의 경우는 올 3분기 주거용 부동산의 중간 가격이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회사 진로우가 최근 공개한 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아파트 렌트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올랐습니다. 뉴욕시도 지난 8월 아파트 렌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하면서 지난 7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렌트 중간 가격은 $1,381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는 $2,202였고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미들섹스 카운티 등을 포함하는 뉴욕 메트로 지역은 $2,384로 지난해보다 1.9%, 지난달보다 1%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하락 보합세에 있던 뉴욕시 렌트가 상승 보합세로 돌아선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역시 맨하탄과 퀸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하이츠는 1년 전보다 렌트가 19.3% 인상되면서 뉴욕시에서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맨하탄의 경우는 올 3분기 주거용 부동산의 중간 가격이 역사상 가장 높은 $99만 9천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뮤지엄 등 문화기관 직원의 인종 다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의 기관에 인종적 다양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을 마친 기관에는 직원 다양성을 위한 예산의 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 1000개 이상의 기관들에 인종적 다양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신청 자격 부여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인종적 다양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 이사회나 임원들의 장벽이 있는지, 인종적 다양성과 직결해 매일같이 발생하는 언어와 문화적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종류의 인종적 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등 4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설문조사는 물론 직원 정보 데이터를 통해 직원의 인종을 기재해 보고해야 하고, 해당 데이터를 수집해 놓지 않은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톰 핑켈퍼 뉴욕시 문화국장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마치는 기관들에게는 시정부의 2017 회계연도에 직원 다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청할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취업 걱정 없다던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갈수록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졸업장에 대한 만족은 더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퍼듀 대학이 2006년부터 2015년도 졸업생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인 52%만이 대학 졸업장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 중 강하게 인정한 응답자는 38%에 그쳤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대학 졸업장에 대한 만족감은 더 떨어졌습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5만 달러 이상인 졸업생은 18%만이 졸업장의 가치를 강하게 인정했고, 강하게 부정한 응답자도 18%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내 집 마련이나 결혼, 창업 등의 꿈을 이루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대출금이 2만 5천 달러 이상인 졸업생의 56%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미뤘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43%는 주택 구입을 연기했고, 부모로부터 독립이 늦어졌다는 응답자가 27%, 결혼 19%, 창업 25%, 출산을 미룬 경우도 26%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학 재학 시절 교수나 멘토와의 관계가 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응답자는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42회 LA 한인축제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약 40만 명이 다녀간 이번 한인축제는 민족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과 한층 편리해진 부대시설로 관람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6년을 기약하며 42회 LA 한인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민족과 세대 간 화합을 강조한 공연과 볼거리들로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LA 노인회의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토토발레단의 어린이들이 멋진 발레 공연을 선보였고, 저녁에는 걸그룹 마마무와 풍뎅이, 바스코 등 젊은 층을 겨냥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잘해서 기뻐요. I'm not a really big fan of K-pop, but listening to it, it's actually pretty cool. Learning more about my culture and how people sing in Korea and dance. It's pretty awesome. 남녀노소가 즐기는 축제인 만큼 올해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마련돼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애들 노는 데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애들하고 같이 와서 즐길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만남의 장소, 행사장 스크린 설치, 물품 보관소 등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한 부대시설 운영도 축제의 격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올해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관을 만들었다는 게 제가 제일 자랑스럽고요. 두 번째는 물품 보관소를 했던 것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장애를 위해서 시설을 갖다 놓았었고, 장터에는 한국의 먹거리를 맛보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타인종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lots of good food, and we just watched the drum performance. It was really, really cool. Good to see like different cultures and that. So we're really enjoying it so far. It seems like a lot of more people know about it now, and it's been very nice. Like the food's really good. Shopping has been amazing.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폐막 공연에는 현숙, 김은국, 성진우, 지원이, 저구, 윤한기 등 40, 50대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만한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무대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가수의 무대에 박수로 보답하며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LA 할인 축제는 소통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라는 테마답게 다민족과 세대의 화합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전국의 온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연말 샤핑 대목을 노리는 할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1, 2주 전에 시작했던 할인 행사가 2개월 정도는 빨라진 모습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먼저 할인 전쟁에 포문을 연 건 대형 슈퍼마켓 타겟입니다. 타겟은 오늘부터 2주 동안 프라이스 매치를 시작합니다. 프라이스 매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업체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물건과 가격을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으로 타겟은 회원제 마켓인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을 포함해 총 2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프라이스 매칭을 진행합니다. 월마트는 물건값의 일부만 내고 예약하는 상품 예약 구입 제도를 도입했고 토이저러스는 $19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veryone else will follow. That's how this usually works in retail. It's often follow the leader, especially with a highly competitive time like Christmas. 최근 크레딧카드닷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3천만 명의 소비자들이 연말 쇼핑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18%는 온라인 쇼핑족들로 선주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특히 이 같은 할인 전쟁은 지난해 29개 유통업계가 연말 대목에 걷어들인 수입이 $8,860억 달러에 이를 만큼 소비자들의 지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 doesn't matter if it's October 1st or November 1st or July 1st. They just want to capture the sale. 한편 월마트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6만 명의 임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습니다. 또 타겟과 토이저러스도 각각 5만 명 이상의 근로자 채용을 발표한 상태로 할인 행사와 함께 인력 보충도 예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한 건물에 붙어 있던 유서 깊은 조각상을 누군가 떼어가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값진 예술품을 훼손하는 반달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박물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좁은 골목에 5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를 상징하던 유명 문화재가 갑자기 사라진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모인 거물을 올려다보니 벽 한가운데 뭔가 떨어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엔 100년 된 악마 석상이 장식돼 있었는데 누군가 떼어간 겁니다. На машине, которая вот их вывозила. Когда их спросили, от кого, от какой вы организации, они сказали, что они все вопросы к церкви. 이 건물의 맞은편에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건설 중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정교회 근본주의자들이 교리에 어긋난다며 악마 석상을 떼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We all know that a lot of churches are decorated with figures of demons and gargoyles, and no one touches them. Then it's a real disgrace, hooliganism, and they deserv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 지난 8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전시장. 한 여성이 예술작품 하나를 들어올리더니 땅에 집어던집니다. 여성과 일행은 유명 작품 4점을 파손해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최근 예술품이나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반달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급기야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를 비롯한 국립박물관들은
예술품들이 반달리즘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Им не поставить какие-то препоны, то дальше будет, значит, то выставка «Соврем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теперь уже фасад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памятника, следующим будут витрины магазинов и так далее, и так далее. 하지만 러시아 경찰은 박물관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박물관들은 자구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3년 뉴욕시립대 버루칼리지에서 발생한 신입생 사망 사건에 연루된 한인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 포코노 마운틴 경찰국은 1일 조모, 정모, 유모, 주모 씨 등 한인 4명을 포함한 11명을 괴롭힘과 체포방해, 허위 진술, 모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특히 사건에 연루된 학생 가운데 5명에게는 3급 살인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뇌연모기에 물린 사망자가 발생해 뉴욕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보건국은 지난 2일 오스웨고 카운티의 알비온타운에 거주하는 주민이 222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222 바이러스는 주로 뇌연모기 등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희귀 바이러스입니다. 보건국은 이 환자가 지난 9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미국 내 주요 재외공관들의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가 지난 2일 수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일방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재외공관들의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을 비롯한 재외공관의 홈페이지의 경우 4시간이 넘게 다운됐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레스토랑 가이드북인 2016 뉴욕 미슐랭 가이드에 모모푸쿠코, 정식, 피오라 등의 뉴욕 한식당 3곳이 올랐습니다.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은 매년 각 지역의 레스토랑을 평가해 별 1개에서 3개를 수여합니다. 올해는 뉴욕시 식당 76곳이 선정됐고 한식당으로는 모모푸쿠코가 별 2개로 최고 등급, 트라이베카의 정식과 웨스트빌리지의 피오라가 별 1개 등급을 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